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 아그라. 야무나 강이 굽이치는 강변. 새벽 안개가 걷히면 그곳의 하얀 대리석 궁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하얀 돔. 완벽한 대칭으로 서 있는 4개의 첨탑. 그리고 그 안에 잠든 한 여인. 이곳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매년 800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22년 동안 2만 명의 장인을 동원하여 당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만든 기념물입니다. 사랑과 권력, 예술과 집착, 영광과 몰락. 타지마할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얀 대리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3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제국의 전성기와 한 남자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전성기 황제 샤자한. 17세기 초 인도 대륙은 무굴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 이 이름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정복자 티무르의 후손이자 몽골 칭기즈칸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이 세운 제국이었죠. 1526년 바부르가 인도 북부를 정복하며 시작된 이 제국은 200년 넘게 인도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628년 5번째 황제가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자한. 세계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샤자한은 야심만만한 젊은 군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아크바르 대제가 제국의 기반을 다졌다면 샤자한은 그것을 문화와 예술의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 무굴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의 면직물은 유럽에서 금보다 귀하게 여겨졌고 향료와 보석이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왔죠. 당시 무굴 제국의 GDP는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추정됩니다. 샤자한은 건축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델리의 붉은 성, 자마 마스지드, 그리고 샬리마르 정원 같은 걸작들이 탄생했죠. 그는 페르시아 예술과 인도 전통을 결합한 독특한 무굴 양식을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샤자한을 역사에 남긴 것은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1612년 15살의 왕자 쿠람 훗날의 샤자한은 메나바자르라는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귀족의 딸 아르주만드 바누 베굼. 그녀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한 왕자는 즉시 청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궁정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죠. 1612년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아르주만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뭄타즈 마할. 궁전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샤자한에게는 다른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무굴 황실의 관습이었죠. 하지만 뭄타즈 마할은 특별했습니다. 황제는 그녀만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라 황제의 동반자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샤자한은 뭄타즈 마할의 조언을 정치적 결정에도 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명했고 자비로웠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63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뭄타즈 마할의 죽음, 영원한 이별. 1631년 6월 샤자한은 데칸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뭄타즈 마할은 임신 중이었지만 그녀는 황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으니까요. 부르한푸르라는 도시에서 뭄타즈 마할은 14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한 산후출혈로 고통받았습니다. 궁정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생사의 기로에서 싸웠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샤자한은 그녀의 침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1631년 6월 17일 뭄타즈 마할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 샤자한에게 4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의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둘째, 다시는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셋째, 매년 그녀의 기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넷째,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달라고. 샤자한은 약속했습니다.
황후가 죽은 후 황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의 슬픔을 이렇게 전합니다. 황제는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궁전을 떠돌았고 음악과 축제를 금지했다. 제국 전체가 2년 동안 애도 기간에 들어갔다. 샤자한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 한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황제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 영원히 기억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돌에 새기는 것.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기념물을. 그렇게 타지마할의 건설이 시작됩니다. 타지마할 건설 22년간의 집념. 뭄타즈 마할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샤자한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소는 아그라. 무굴 제국의 수도이자 야무나 강이 흐르는 곳. 황제는 강변의 넓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타지마할은 강을 바라보며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기록은 우스타드 아흐마드 라올이라는 페르시아 출신 건축가를 언급합니다. 또 다른 기록은 이사 무함마드 에펜디라는 오스만 제국 건축가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타지마할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오스만, 인도의 최고의 장인들이 함께 만든 걸작이었죠. 건설은 163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강 근처라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깊은 우물을 파서 나무와 돌로 채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리석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요 대리석은 라자스탄의 마크라나에서 왔습니다. 약 300km 떨어진 곳이었죠. 거대한 대리석 블록들을 코끼리와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겼습니다. 한 블록을 옮기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리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샤자한은 타지마할을 보석으로 장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치는 중국에서, 터키석은 티베트에서, 사파이어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산호와 진주는 아라비아해에서, 다이아몬드는 인도 중부에서 채굴되었습니다. 총 28종류의 귀석과 준보석이 타지마할에 상감되었습니다. 이 기법을 피에트라 두라라고 부릅니다. 돌에 꽃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색색의 보석을 박아 넣는 것이죠. 장인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작업했을까요? 한 송이 꽃을 만드는데 60개가 넘는 보석 조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맞물려서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석공 조각가, 서예가, 정원사, 대리석 절단공, 보석 세공사. 인도 전역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건물의 구조도 놀라웠습니다. 중앙의 큰 돔은 높이 73m. 그 안쪽은 이중돔 구조로 되어 있어 음향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코란을 낭송하면 소리가 15초 동안 울려 퍼집니다. 4개의 첨탑은 각각 높이 40m.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첨탑들은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진이 났을 때 첨탑이 본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원도 중요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정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타지마할의 정원은 차르바그 양식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긴 수로가 있고 그 물에 타지마할이 거꾸로 비칩니다.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3,200만 루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무굴 제국의 1년 세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22년, 1653년 타지마할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샤자한은 매일 야무나강 건너편 아그라 성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뜰 때 정오에 그리고 해가 질 때 햇빛에 따라 타지마할은 색을 바꿨습니다. 새벽에는 분홍빛, 한낮에는 하얀빛, 저녁에는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타지마할에 담긴 상징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지마할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징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대칭입니다. 타지마할은 완벽한 좌우 대칭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이 정확히 같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예술의 핵심 원칙입니다.
완벽한 균형은 신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중앙의 돔은 양파 모양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양식의 영향입니다. 돔 꼭대기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상징이죠. 건물 전체에 코란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입구 위에는 코란 89장이 서예로 적혀 있습니다. 5. 평온한 영혼이여 만족하며 주님께 돌아가라. 흥미로운 것은 이 서예의 크기입니다. 아래쪽 글자는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글자가 커집니다. 왜일까요? 원근법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죠. 내부로 들어가면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 격자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하루 종일 각도를 바꿉니다. 새벽의 빛은 부드럽고 정오의 빛은 강렬하고 저녁의 빛은 따뜻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타지마할은 신비로운 광채를 발합니다. 하얀 대리석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죠. 무굴 시대에는 보름달 밤에만 특별히 방문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의 정확한 중앙 지하에 실제 무덤이 있습니다. 뭄타즈 마할의 석관과 그 옆에 샤자한의 석관이 놓여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상층의 무덤은 정확히 중앙의 대칭으로 놓여 있지만 지하의 실제 무덤은 살짝 비대칭입니다. 왜일까요? 원래 계획에서는 뭄타즈 마할만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샤자한은 강 건너편에 자신을 위한 검은 대리석 타지마할을 지으려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타지마할 전설입니다. 샤자한이 야무나강 반대편에 검은 대리석으로 자신의 무덤을 짓고 두 건물을 다리로 연결하려 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유럽 여행자들이 만들어낸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실은 더 슬픕니다. 샤자한은 자신만의 무덤을 지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요. 황제의 몰락 아그라 성의 유폐. 1658년 샤자한은 병에 걸렸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이 소식은 제국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아오랑제부는 가장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형제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장남 나라 시코는 처형당했고 둘째와 막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658년 아오랑제부는 아버지 샤자한을 폐위시켰습니다. 샤자한은 아그라 성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오랑제부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식사와 시중을 드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샤자한이 유폐된 방은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그 발코니에서 그는 야무나강 건너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타지마할이 있었습니다. 샤자한은 8년 동안 그 발코니에서 타지마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잠든 곳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지은 기념물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샤자한은 날마다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사랑한 사람의 무덤조차 방문할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1666년 1월 22일 샤자한은 74세의 나이로 아그라 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뭄타즈 마할의 작은 초상화였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오랑제부는 아버지를 타지마할에 묻도록 허락했습니다. 샤자한의 석관은 뭄타즈 마할 옆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칭이던 배치가 깨졌습니다. 샤자한의 무덤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죽음 안에서. 샤자한은 권력을 잃었고 자유를 빼앗겼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타지마할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370년이 흘렀습니다. 무굴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고 인도는 다시 독립했습니다. 왕조는 바뀌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은 여전히 야무나 강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타지마할은 인도의 상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타지마할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하얀 대리석이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야무나 강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깁니다. 인도 정부는 타지마할 주변의 공장을 폐쇄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이 유산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타지마할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위해 22년을 바치고 국가의 재산을 쏟아붓고 2만 명을 동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집착일까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샤자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다스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갇혔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인가? 샤자한은 뭉타즈 마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기념물을 세웠죠. 그리고 3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압니다. 어쩌면 그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집니다. 황제도 거지도 천재도 평범한 사람도 시간 앞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보다 강합니다. 기억은 죽음보다 오래갑니다. 해가 뜹니다. 타지마할의 하얀 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야무나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새들이 정원 위를 날아갑니다. 그 안에 두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황제와 황후, 남편과 아내.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국 사랑만을 남긴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히.